저도 하마터면 이준석에 속을 뻔했습니다. 호의적인 언론 때문에 허은하 대표 내쫓을 때 윤석열과 똑같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영상 보시죠. 근데 이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이준석을 까는 사람도 이준석을 비판하는 사람도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대화가 되는 사람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이 권력을 잡은 개혁신당에서 허은하를 내쫓을 때 그 장면을 여러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전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윤석열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렇잖아요. 더 그럴 사람이다. 더 그럴 사람이다. 예. 이거 되게 중요하다. 예. 아무튼 너네들은 진짜 내 눈에 띄지 마. 이슈펀치가 옳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도대체 저는 답을 모르겠는데 이준석 후보를 너무 좋아해.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 현상적 사실입니다. 그쵸. 나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도 당사자인 이준석을 불러서 우리 사회의 해법을 물어봐요. 나는 거기서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내 거기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준석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기사를 최대한 나게 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과 방송사의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일치됐고 네. 그럼으로써 한국의 저널리즘은 완전히 망한 거죠. 이준석 후보에 대한 방송사 특히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들의 태도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예. 나중에 TV 토론이라든가 토론 문화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사람은 토론의 어떤 그 공론의 장에서 가급적 배제시키는 방향적으로 방향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토론을 하려고 나온 후보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러면 최소한 뭐 이재명 후보라든가 김문수 후보라든가 최소한 뭐 주한미군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권영구 후보와는 그래도 정책 토론을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와 어느 누구랑 얘기를 하더라도 오로지 그 키워드는 하나였습니다. 이재명 까기. 그러니까 이건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인 토론 자체가 저는 망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게 한국 공론회장에서 정상적으로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느냐? 전혀 아닙니다. 네. 오히려 망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언론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준석 경기 한국 언론이니까 여러 가지 반성해야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그 대선 후보가 자기의 또 입장이 있으니까 이재명 1위 후보니까 나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 후보 토론이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재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책 그런 거에 대해서 까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공론회장에서 좀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한 세 가지 이유 정도를 찾는데요. 그게 아까 이제 언론이 이제 문제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제가 최근에는 언낫괴라 그래서 언론이 낳은 괴물이 됐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플러스 언론이 낳은 괴물이 점점 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언론 스스로가 솔직히 아시잖아요. 잘 아시고 나와서 재미없게 얘기하는 사람 내쫓고 싶잖아. 힘들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 알아. 그런데 힘들다고. 그리고 필요할 때 따박따박 나와주는 사람 좋아하고. 그런 사람 좋아하지. 예.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다운표하기 좋은 말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미디어의 본성이고 속성입니다. 예. 근데 그 속성에 가장 잘 맞춰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것 말고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당대표까지 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하고 국회의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언론이 낳아준 정치 괴물이 된 거죠. 그럼 최욱도 반성할 대목이 있네. 듣고 보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내가 딱 좋아하는 요소. 그래서 실제로 이준석과 방송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네. 예, 더 라이브 때도 많이 했고 매불쇼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네. 진짜 저는 인정하고 반성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이게 상품성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예전에 정치인들은 보통은 지역 기반이 있어야지 큰 정치인으로 가는 그 어떤 단계를 넘어요. 예를 들어 호남 기반, 뭐 충남 기반, 영남 기반. 이준석 후보는 지역 기반이 없습니다. 네. 갖고 싶은데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정말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뭐 이렇게 정말 지역 정치 타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역 기반이 없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기반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영토적인 영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예. 이 커뮤니티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게 움직여. 얼마 전에 김장관 선생이 그 문영대 재판관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요란한 소수가 되게 소란스러운 소수가 어떻게 그 다수를 이렇게 장악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움직이면 조회수도 나오고 댓글도 장악하고 그러니까 그게 미디어가 보기엔 반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기본 빵을 해주는 그런 출연자인 거지. 이 공모 관계가 저는 과거에는 성립되기가 되게 어려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댓글창도 없었고 그냥 시청률 정도로만 평가받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댓글창으로 표시되는 수많은 어떤 열기 이런 게 기본이 되고 그게 싫은 사람이 또 붙어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이즈가 커지는 이른바 네이버 댓글창이 엉망진창인 거나 마찬가지 효과. 근데 이게 상품성으로 이제 지금 탈바꿈한 거죠. 사실 그 상품성이 아닌데 근데 방송하는 분들 중에 FM 코리아랑 싸우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저 하나거든요. 싸우기 싫죠 당연히. 싸우기 싫어해.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집단으로 해가지고 욕하기가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날 공격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건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 난 그리고 처음에는 FM 코리아 얘네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또 잘못한 부분에서 사과도 하고 얘네들의 또 의견도 내가 수용하고 그렇게 이렇게 또 대화를 하면서 조율해 간다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이 새끼들 보니까. 전혀 설득이 없잖아. 이 새끼들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새끼들. 그리고 이 새끼들 지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해갖고 대통령 됐는데 윤석열이 나라 망쳤잖아. 근데 얘네들이 제일 앞장서서 윤석열을 또 조롱을 해요. 자신들에 대한 책임이 없어 얘네들은. 아무튼 너네들은 진짜 내 눈에 띄지 마. 너네 지금도 얘네들이 나를 두 가지로 공격해요. 내가 워낙 이준석을 비판을 많이 하니까 이준석에 대한 열등감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를 난쟁이라고 공격을 해요. 진짜 두 가지. 아니 이게 실제로 나 들어가서 난 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내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아. 아니 사안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사안별로. 아, 누가 옳고 그르냐 이거 따져봐야 그럼. 되는데. 아예 안 해. 난쟁이라 그래 버리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내 주장을요. 그 댓글로 판단을 해요. 어떤 새끼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올려. 그러면 그걸로 또 나를 씹는 거야. 아. 내가 그 말 한 적도 없는데 안 돼. 이 새끼들은 안 된다니까. 진짜. 사실 저도 그 방송사 저도 이제 뭐 레거시 미디어 방송 좀 여러 번 했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오래전부터 이제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준석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작진하고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준영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크게 비슷합니다. 네. 근데 관계예요, 첫 번째는. 관계. 인간관계.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일단 이준석 지금 후보는 예전에 이제 흔히 말해서 보수 진영에 있어서는 희귀 아이템이에요. 네. 나이도 어리고. 그렇죠.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제 중진들이 많고 뭔가 섭외하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준석은 섭외하는 즉시 딱 따고입니다. 예. 전화도 아니에요. 바로 출연이에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제작진들한테 엄청난 호평을 받은 그 일종의 그 기준점이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 당대표 되고 나서 보통 당대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전에 열심히 출연을 하더라도 무거워지거든요. 맞아. 전혀 태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환호했어요. 환호했어. 이걸로 다 가줬죠. 네. 예전에 나왔던데. 다 그 전대로 다 갔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방송사 특히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들의 태도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요. 다른 키워드 하나는 이건 이게 제가 만든 용어인데 일종의 약간의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비즈니스와 언론사들의 비즈니스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자세히 보시면 목적은 하나입니다. 뭔가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 내가 이 쟁점이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다. 단적인 예로 신인규 지금 변호사 아까 왔다 갔잖아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컨텐츠를 말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준석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쭉 인터뷰를 봐온 결과 네. 기사를 최대한 나게 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은 기사를 나기 위한 인터뷰 내용을 하는데 최적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사라든가 언론사 입장에서는 일단 이준석을 인터뷰하면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보장이 되고 일단 포털에 메일에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식으로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언론사들 특히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들의 인터뷰가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해당 당사자를 인터뷰해서 그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인터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포털에 메인에 걸리는 발언을 끄집어낼까 조회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까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자극적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인터뷰를 하면서 포털에서 아주 메인에 딱 걸릴 만한 거를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거를 잘 얘기해준 사람 중에 넘버원이 저는 이준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과 방송사의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일치됐고 그럼으로써 한국의 저널리즘은 완전히 망한 거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는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자, 근데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어. 그 전까지 관계도 있고 나오면 방송도 잘 되고 방송도 잘하고 협조적이고 다 좋아요.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어. 게이트가.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FM코리아 이 새끼들은 나를 흑화됐대. 더라이브를 그만둬가지고 난 더라이브 내가 그냥 농담처럼 얘기해. 나 더라이브 그만되고 개인적으로만 보면 더 잘 됐어요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화돼야 돼 나는. 흑화될 만한 요인도 못 됩니다. 이 새끼들은 내가 그것 때문에 흑화됐대. 전혀가 아니다잉. 나는 그때부터 이준석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고 이준석을 대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더 책임감이 강해야 되는 언론은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똑같이 가냐 이거야. 지난번에 정준희 교수님 매불쇼 나오셨을 때 정준희 교수님이 저는 답을 해주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준석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이준석 의혹 보도를 서울의 소리나 뉴스타파가 아니라 레거시 미디어 중에 어떤 매체가 했으면은 사안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저는 붙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안 자체가 지금의 레거시 미디어 취재 시스템 이렇게 출입처를 가지고 이런 시스템에서는 잘 잡히기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좀 오랜 시간 공력을 들여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레거시 미디어 취재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파헤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한 뭐 간부라든가 어떤 취재 기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지 않고서는 이걸 파헤치기가 힘들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흔히 말해서 인터넷 매체라든가 서울의 소리라든가 뉴스타파는 하나만 파도 괜찮은 매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후속 보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인정하기 싫은 거죠. 뉴스타파라든가 서울의 소리 이런 보도들을 받아야 되는데 뉴스버스라든가 근데 그렇죠. 안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도 저는 하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기성 언론들이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리면서 이제 나오는 현상인데 예전에는 너무 고압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캐스팅 파워를 너무 이제 좋게 생각을 했어요. 쥐고 흔든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은 창구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내가 얘를 쥐고 흔들려고 하면 내가 딴 데로 붙어버린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이게 그러니까 취재원과 취재자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없으면 얘는 얘기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없어도 얘는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럼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매체력을 이 사람의 발언력이 압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게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러니까 나쁜 일 하도록 내가 여기는 단독 인터뷰 해줄게. 그럼 글로 이제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여기서 이미 이제 이 레버리지가 넘어가 버린 이제 그런 게 현재 소식 말하면 기성 언론의 지위 하락이 이제 사실 그걸 반영하는 거다. 이미 주도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이 과정에서 이제 세대성의 변화도 좀 있다고 보는데요. 과거 세대들은 이제 자기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젊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버릇없다라고 사실은 생각하는 그런 꼰대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도하는 세력들이 이제 40대, 30대란 말이에요. 실제로 실물적으로 제작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기성세대와의 일전, 그리고 꿀리지 않는 모습, 이거를 약간은 반사적으로 거기서 약간의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는 그게 저였어요. 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뭐 신선해. 저였어요. 우리 위에 부장, 국장, 뭐 사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나의
관계처럼 그 사람이 국힘에서 그런 식으로 혼자서 막 휘두르고 다니면서 그렇게 밀리면서도 절대로 밀리지 않고 싸움을 해. 이게 가지고 있는 호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호감이 작동하면서 이게 또 이제 일종의 언더독 효과죠. 당대표였다가 급전직하에서 떨어진 사람이 됐을 때에 이 야인이 된 사람에 대한 약간의 공감, 동감, 연민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게 저였어요. 그렇게 다시 어떤 자리인가 올려주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저였어요. 야, 내 얘기네. 저는 저 심지어 어땠냐면 진보 진영에서 이준석을 향해서 뭐 마삼중이라고 막 조롱하고 그랬을 때 저는 그 조롱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준석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나는 막 좋지는 않은데 내 그 반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좋지는 않은데 내가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맞는지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꼰대가 되기 싫어서 이준석을 더 내가 신뢰하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야, 오늘 내가 진짜 고백 많이 한다. 와, 이거 나예요 진짜.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뭐 정말 믿음이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보수 재편의 중요한 키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보수 재편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워낙 국힘이 점점 극우화가 일어나니까 그나마 이준석이 천사로 보이는 거야. 맞아.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뒤로도 얘기하면 또 언제나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이라고 하는 데가 저쪽으로 가버리면 결국은 누군가가 나서서 보수를 보수답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나마 이준석뿐이 없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가 만약에 그 자리로 가면 비로소 같은 세대의 세상이 열리는 거죠. 말이 통해.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말이 통해.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 좋은 자리로 가면 예를 윤석열처럼 방송 때려잡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자기가 같이 먹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때려잡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과방이나 이런 데 이제 있었잖아요. 그 정책 방송 정책 담당하는 데라고요. 공영방송 이사 선출에 관련된 방송법 바꿀 때 비교적 공영방송 쪽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는 그런 신용을 했었어요. 정치적으로 너무 사장 이렇게 자르고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추진한 건 민주당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마운 건 실제로 이준석이야. 고마워하는 건 이준석이야.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디어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저는 일종의 아이돌과 함께 공동 성장한 팬덤을 보는 듯한 느낌. 이런 지금 분위기가 저는 방송가나 미디어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야. 사실 이 이미지 하나가 굉장히 오래 각인이 되는구나라는 걸 언제 느꼈냐면 그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딱 선출되고 나서 첫 출근을 국회로 할 때요 따릉이 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에 그 아주 크게 사진이 다 실렸어요.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방송에 제가 출연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았는데 방송사 관계자분들이 일제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약간 놀랐는데 이제 한국 보수 정치도 어떤 한 획을 긋는구나. 이준석이라는 저 당대표가 따릉이 타고 출근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획을 긋는구나라고 굉장히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따릉이 타고 출근한 거거든요. 이준석은 그냥 이미지 정치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좋은 이미지를 받았나 봐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갑니다. 그 전에 원래 관계가 좋았던 데다가 그런 어떤 이미지가 하나가 연출이 되고 그다음에 당대표에서 이렇게 물러날 때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잖아요. 어찌됐든 뭐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물러날 때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심각했지. 그거를 또 정치적으로 미디어를 가장 극대화로 이용한 게 이준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호의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당대표 되는 과정도 아주 세상에서 가장 더럽게 됐고 그리고 윤석열한테 쫓겨난 줄 알았는데 본인이 위기 때마다 윤석열 김건희한테 기댔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준석은 없는 거야. 이게 다 허상이야. 홀로그램이야. 야, 에펜코리아 이 정도 되면 너네도 임마 새끼들아 생각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이준석 놓아주고 설득 안 된다니까. 이준석은 이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정말 멋지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근데 체육 앵커처럼 가야 이게 정상인데 약간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언론도. 왜냐면 누구보다도 이준석을 옹호해왔던 게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체육 앵커처럼 내가 사람 잘못 봤네. 나도 반성할 때문에 맞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이준석과 관련된 아주 문제 있는 보도들은 그냥 묻거나 외면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널리 전파될 수 있게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